기본 도형에 관한 것이고요. 자, 이제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점, 선, 면, 각. 자, 간단한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점이라는 건 뭐냐? 점이에요. 됐죠? 자, 점입니다. 점이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점점 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점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보입니다.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이렇게 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들이, 자, 그럼 점하고 선 됐죠? 그럼 선들이 또 선들끼리 또 이렇게 친구가 돼요. 선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집니다. 무수히 많은 선들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면이 됩니다. 면. 자, 이게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꽉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뭐 없고요.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뭐 이렇게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 원도 있고 그렇게 있을 거고요. 뭐 그다음 면으로 된 입체 도형이 되겠죠. 면으로 되면 이렇게 뭐 직육면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 선, 면들은 도형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 선과 선이 만나는 요 지점, 한 점만 나오겠죠.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렇게 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부러진 선으로 그려도 여기는 역시 교점이 됩니다. 자, 면과 선이 이렇게 면을 뚫고 지나가도 여기는 교점입니다. 여기도 역시 교점.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교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선이라는 건 이거는 그림을 안 그리고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하나가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두 면이죠. 이제 이 두 면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이때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선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이 교선이라고 합니다. 교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직선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면이 이렇게 휘어진다면, 휘어진 면이라면 교선도 휘어져 있겠죠? 교선도 휜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교선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런 면에 구가 들어갔어요. 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교선입니다. 이렇게 이게 교선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선이 교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의 기호인데 뭐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배웠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이 있다. 여기가 A,
여기가 B다. 이러면 직선 A를 왼쪽 오른쪽으로 다 넘어갔죠. 완전히 다 넘어가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표기를 A, B 근데 좌우측으로 다 쭉쭉 뻗었다. 화살표로 요렇게 요런 걸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그럼 반직선은 뭐냐? 반직선은 끊어진 거예요. 어디서? A에서. 그럼 A쪽은 화살표가 없고 B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직선이었고요. 이게 반직선이에요. 이게 반직선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분이 있어요. 선분은 A와 B 이렇게 점선이 있고요. A, B 요 바깥으로 어디로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 A, B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거 요게 선분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점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 B가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B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A와 B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요 선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A와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있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또 중점이라는 게 있는데 A와 B 요 선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은 말 그대로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자, M이라고 하면 A에서 M까지의 거리나 M에서 B까지의 거리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선분 AM은 선분 M에서 B, M, B 이렇게 되고요.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1 A, B 선분의 A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중점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각의 기호가 있어요. 각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선분 A가 있고 O,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각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각의 기호는 각 A, O, B A, O, B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각 B, O,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각이 있는 곳은 요 O 지점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은 반드시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자에. 그래서 각 AOB, 각 BOA 라고 해도 요 각을 똑같이 나타내고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간단하게 각 O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각 A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이때에 점 O 여기 있는 O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직선이겠죠. O, B 요 반직선, O, A 이것도 반직선. 요 반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해요. 각의 변. 자, 요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각 A 요 크기
요거는 각의 크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 각의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이 있는 각의 꼭지점, 이것이 문자의 가운데에 반드시 와야 한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각, 말 그대로 뭐 평평한 각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여기가 O, 여기가 뭐 A, 여기가 B다 이랬을 때 각 AOB를 평각이라고 해요. 자, AOB 평평하죠? 평평한 각이에요. 180도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평각이라고 하고요. 평각을 반으로 나누면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겠죠. 직각. 직각이라고 불러요. 자, 뭐 다 배운 얘기겠지만 90도보다 작은 이 각을 예각, 이렇게 90도인 각을 직각,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요 각을 둔각 이렇게 부르고 180도 요 각을 굳이 표현하자면 평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막곡지각이에요. 자, 막곡지각은 뭐 일반적으로 가위를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가위를 보면요, 가위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요 선과 요 선, 요거를 두 직선이라고 보면요, 요 각과 요 각, 여기를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다시 그릴게요. 자, 이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간다. 직선이 두 개가 지나갈 때, 자, 여기 각 A, 뭐 각 B, 각 C, 각 D가 이렇게 있다. 자, 요때 생기는 요 각 A, B, C, D 이거를 교각이라고 해요. 만나는 각이다.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교각. 요 네 개를 교각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A와 C, D와 B를 막곡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마주본다. 이렇게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자, 이때 요 막곡지각에서, 자, 지금 이게 직선이잖아요. 요게 직선인데 각 A 더하기 각 B는 뭐죠?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가 되겠죠. 직선이니까. 그럼 각 B 더하기 각 C, 각 B 더하기 각 C는 이것도 역시 180도겠죠. 이 직선을 지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각 A 더하기 각 B는 각 B 더하기 각 C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양변에서 각 B를 빼주면 각 A는 각 C가 된다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냥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각 A와 각 C는 막곡지각인데 그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B와 각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교. 직교에 대한 얘기예요. 직교는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두 선이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 B, 그 다음에 C, D다. 이렇게 하면 직교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A, B 하고 C, D 선분이 있는데 이렇게 직교한다. 이렇게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호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수직 2등분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분 A, B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때 여기 중점 M을 지나는 어떤 선이 있다고 합시다.
요 선을 L이라고 부르면 요때 직선 L을 요 길이는 같죠? 네. 직선 L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이 선분을 2등분한다. 수직으로 지나면서 2등분한다.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분 AM은 선분 MB가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분 AB와 선분 L의 관계는 직교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수선의 발인데, 이 수선의 발은 예를 들어 뭐 선분 L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P점이 있는데 수선의 발은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다가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수선의 발이 됩니다. 여기가 수선의 발이에요. 자, 요 수선의 발인데 요 수선의 밑에 제일 있는 점 수선의 발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선분 L과 점 P와의 가장 가까운 단거리, 가장 짧은 거리이면 인 거죠. 자, 가장 짧은 거리로 내려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직이 되고요. 요 거리가 가장 짧게 됩니다. 자, 요게 수선의 발이 되겠어요. 뭐 선분이 이렇게 있고 점 P가 여기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수선의 발, 가장 짧은 거리, 점 P와 선분 L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 관계인데요. 먼저 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선이 이렇게 있으면 점이 이렇게 직선 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점이 이렇게 직선과 떨어져 있으면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직선이 그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직선이 그 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과 두 직선이 있어요. 평면과 두 직선은 보죠. 일단은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평면이 되죠, 일단. 근데 이렇게 선분 L과 선분 M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선분 L과 M이 이렇게 평행할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하면서 L과 M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있겠죠. L과 M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간에서의 이제 두 직선이 되는데요. 공간에서 두 직선은, 자, 아까 전에 좀 다른 거를 좀 가져와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직선이 만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자, 평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종이를 평면이라고 하고, 평면이고 요 선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놓이면 평행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가 겹쳐서 한 선으로 보이면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평면에서의 얘기였어요. 이 지금 종이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라서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평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점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평행하기도 하고 뭐 일치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이에요.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또 한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가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평면에 있지도 않고 공간에 있는데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사이인 겁니다. 둘이서. 그래서 이걸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인 거예요.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얘기예요. 공간에서 자, 이 종이를 또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관계는 자, 이렇게 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풀로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종이랑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관계는 포함된다. 이 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아까 전에 썼던 종이를 한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린 게 보이는데, 자, 안 잘렸다고 하죠. 자, 요런 평면이 있습니다. 요런 평면이, 요 평면이 있는데 이 선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지금 요 만나는 점, 여기를 요런 상태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평면인데 이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자, 이 평면과 이렇게 놓여서 이 평면과 이 선이 또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얘를 직선 L, 얘를 평면 P 라고 만약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그 직선에 평행할 때는 L과 M이 평행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L과 평면 P가 평행하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을 이 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수직으로 뚫고 지나간 거예요. 수직으로 완전 수직으로. 자, 제대로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뚫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직교한다고도 하고요. 이때 요 직선 L, 직선 지나가는 요 L은 평면 P의 수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자, 낯설지 않죠? 직선 L과 평면 P는 수직이다. 이때 평면 P에 대해서 직선 L은 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요 다음에는 이제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동의각과 억각은 뭐냐면 직선 L과 M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N, 직선 N이 이렇게 지나가자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교점이 생기고요. 여기에 교각들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생깁니다. 자, 이럴 때 뭐 여기를 A, B, C, D, E, F, G, H 각이라고 해보면, 자, 이때 이 A 각과 E 각, 요거를 동위각이라고 해요. A 각, E 각, 그 다음 D 각, H 각, B 각, F 각, C 각, G 각, 요렇게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하면요. 자, 여기서 요 A 각과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자, 이런 거를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동위각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이 각과 이 각, 요 두 각을, 자, 요 n 선분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죠, 지금. 그죠? 요거를 엇각이라고 합니다. 엇각. 그럼 이 각과 이 각도 마찬가지로 엇각이 되겠죠. 그죠?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평행선에서의 동위각과 엇각이에요. 자, 아까 전에는 그냥 이 L과 선분 L과 선분 M이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행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분 N이 만약에 지나갑니다. 이때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각도 A, 각도 B, 요 두 각도는 서로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뭐 어디다 그려보고 정확하게 작도를 해가지고 해도 요 각도는 같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각과 이 각은 뭐죠? 막곡지각입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도 크기가 같고 이 각과 이 각도 크기가 같아요. 얘도 B와 막곡지각이죠. 그래서 이 각은 각 A, 각 B, 각 C, 각 D는 모두 같은 각이 됩니다. 자, 그럼 C와 B는 어떤 관계죠? 엇각의 관계죠. 근데 서로 같아요. A와 B의 관계는 동위각. 역시 크기는 같습니다. 평행하면 두 선이 평행한데 어떤 게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이 각도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위각도 서로 같고 엇각도 서로 같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엇각이 같다. 엇각이 같으면 이 두 선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동위각이 같다. 그러면 이 두 선은 평행하구나.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분 L과 M은 모두 평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문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각과 B각을 구하는 문제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내려오는데 이 두 각은 뭐죠? 동위각의 관계예요. A와 80도. 그럼 A는 각 A는 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선분은 제하고 여기 L과 M을 봤을 때 또 이 선분만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요 50도와 B는 무슨 관계죠? 엇각의 관계예요. 엇각의 관계도 역시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도 50도다. 같은 각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80도, B는 5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기 또 L과 M이 평행한데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요 선에 지금 요 A 각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L과 M과 평행하게 요 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N을 하나 그어줄까요? 그럼 L과 M과 N은 모두 평행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조선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L과 N이 평행해요. 근데 여기 40도고 요 각도가 어떻게 되죠? 무슨 관계죠? 엇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40도가 돼요. 그럼 다시 N과 M 요 두 가지에서 요 60도와 여기 있는 각도 역시 엇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60도가 돼요. 그러므로 각 A는 40도 더하기 60도 해서 100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자, 다음 여기도 요 선분 L과 M이 평행하대요. 자, 이렇게 잘려 있을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줘서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A 각도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선분 N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선분 L과 선분 N이 평행하죠. 평행한데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얘와 얘와 요 각도 무슨 관계죠? 동의각의 관계죠. 그럼 얘가 65도구나. 그죠? 네. 이렇게 그어진 상태에서 여기가 65도면 요 각도는 어떠죠? 55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니까 선분 N과 선분 M이 평행한데 선분 알 수 없는 요 선분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선분 N과 M이 평행한데 이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선분 A와 각도 A와 각도 55도와는 또 동의각의 관계에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55도가 돼요. 자,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잘려 있다고 여기서 낑낑대지 마시고 이렇게 보조선은 그냥 선들을 다 이어보고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각도를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한 선과 여기서 동의각과 엇각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